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이번 9월 모평, 6월과 9월 그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을 어떻게 내겠다는 방향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잘 짚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문학이 살짝 어려운 듯. 저는 솔직히 문학은 난이도는 평가하지 않거든요. 늘 난도가 없다라는 주의고요. 어떻게 나오든. 그 다음에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좀 누구나 많이 쉬웠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엄매나 화작은 크게 예전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다면 문학은 뭐 중이다 라고 한다면 독서 영역은 조금 하다. 그리고 우리가 엄매 또는 화작은 그냥 평이하다, 중이라고 저는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면 이 6, 9를 보고, 특히 9를 보고 나서 수능 출제위원들이 난이도 조절을 하거든요. 수능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올해 수능에서 독서 영역은 살짝 난도가 6, 9보다는 올라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측할 수 있는 건 난도가 살짝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독서 영역이 있어서 나머지는 그대로 쭉 가지 않을까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9월보다는 조금 등급 컷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영역별로 문학을 한번 볼게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심하다고 할 정도로 EBS 반영을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N수생들은 알 겁니다. N생들은. 6, 9에서는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EBS를 반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세히 제가 또 문제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현대소설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제거하고는 모두 다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문학 공부를 열심히 한 고3들, 과연 우리가 도움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열심히 했을 때. 그렇지만 수능 때 또 반영하는 비율도 지금보다는 분명히 줄어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 고전소설 같은 경우 이화전 이런 건 거의 지문 내용까지도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수능 때는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N수생들은 이해합니다. 우리 고3들이 이해를 못해요. N생들 한번 당했거든요. 이렇게 6, 9에서 EBS가 거의 그대로 나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내가 EBS를 달달달 암기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자, 본질은 EBS는 공부를 하되 9월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결국은 잘 보세요. 저도 여기에 나온 작품들을 모두 제가 이매진이라는 이 EBS 강의에서 이미 다 했던 작품들이에요. 이화전도 다 해줬고 고전시가 작품, 현대시 경사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EBS 작품을 다 해줬지만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복이라는 조건이든 선택지든 다 내가 결국은 독해를 해서 이거를 토대로 작품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EBS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혹시 안 나온 친구들은 EBS가 이렇게 반영이 많이 됐다는데도 왜 나는 EBS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지 문학에서?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잘 보시면 EBS 이번에 반영 비율은 높았지만 우리 거의 지문은 유사했지만 결국은 반영하면 할수록 단순한 사실적인 내용적인 측면을 묻는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라는 복이라든가 선택지들을 꼼꼼히 읽어내는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EBS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위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번 모의고사 보다시피
보기 선택지는 꼭 읽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처럼 달달달 암기한 사실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아니다. EBS에 반영하면 할수록 더 이런 문제를 낼 것이다 라는 거죠. 수능 때는 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N생들이 완벽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EBS 문학에서의 특징은 EBS 너무 많이 반영됐다고 나머지 시간 동안 EBS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공부는 하되 그대로 나오진 않는다. 이 조건들을 문학을 읽어내는 능력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독서 영역은 너무 쉽게 내서 여러분들 아마 새로운 건 없고요.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게 결합형이 뭐가 나올 것이냐. 육모에서는 결합형이 법지문이 나왔고요. 요번에는 예술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능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 자, 우리가 법지문에서 결합형이 나온다면 조금 난도가 올라가겠죠. 지금처럼 예술지문에서의 결합형이 나온다면 난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저는 뭐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 전체적으로 지문의 난도는 올라갈 거라고 이건 예측은 가능합니다. 제가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 알지만 6월, 9월과 수능의 난도의 깊이는 분명히 다르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문의 구조가 좀 더 논리적이고 깊게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 독서 영역에서는 전혀 어떤 지문의 논리적 구조, 우리 논리적 구조란 말은 범주의 범주 이런 것들의 깊이 있는 지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독서 영역에서는 전혀 변별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언어와 매체만, 문법, 언어만 설명해 볼게요. 문법만. 자, 문법은 요번에 잘 내긴 했습니다. 조건들이 주어지고 잘 내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격조사랑 조사결합형 문제가 있었어요.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격조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가 일일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때는 절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려면 실제 격조사와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하고 이 선택지조차도 그것들 중에서 문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찾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어진 그 보기의 조건과 선택지 나온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들, 더더욱 요 둘을 구분하는 건 저도 힘들거든요. 이런 문제는 암경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신경을 꺼도 됩니다. 제가 25년 동안 지금 수능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25년 동안 강의하면서 6월, 9월과 수능이 어떻게 다른지, 6월, 9월 가지고 어떻게 수능에 반영하는지를 25년 동안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하지만, 자, 문학 같은 경우 EBS는 공부를 하되, 내용 그 자체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사실적인 걸 하지 마라. 우리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는 하되, 결국은 조건이나 선택지를 읽어내는, 독해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하라. 그리고 독서 영역은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좀 더 오히려 난도 높은 지문들로 좀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미리 대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9월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능 기출, 6구 말고요. 수능 기출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뭐 EBS 빈모를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걸 방식으로 해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매가 약한 친구들은 특히 언어,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문법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개념을 암기가 아니라 이 데피니션이 어떻게 사례에 적용되는지 내가 개념의 사례를 암기한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을 근원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것들을 어떤 사례든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 개념을 다시 다지고 이거를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들에 적용하고 분석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누구나 다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슬픈 친구들 슬퍼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그리고 저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저렇게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네, 그동안 내 공부 방법하고 다르지만 저기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어서 제 해설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요. 어떻게 푸는지 그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해설 강의 6월, 9월 모두 다 어떻게 이 문제가 출제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천기누설이라는 저의 강좌에서 수능날 꼭 써먹을 수 있는 어떠한 논리적인 접근법, 꼭 정답을 찾는, 내가 이 작품을 전혀 몰라도 지문 전혀 몰라도 정답은 꼭 찾을 수 있는 정답 찾는 능력, 그런 행동 강령들을 다 이론을 설명을 했고, 그런 다음에 6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분석하면서 이거와 나올 수 있는 주제 그리고 문제 유형이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번 9월도 똑같이 제가 해설 강의에서는 몇 개만 보여주겠지만 PT를 사용하지 못해서요. 9월 모의고사를 완벽히 어떻게 출제된지 분석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유사 문제를 가지고 직접 각각 영역별로 이렇게 유사 바로 출제될 수 있는 출제 예비 가능성 있는 문제들을 또 집중적으로 연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굉장히 짧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요 천기누설은 요 강좌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남은 기간 동안 누구나 다 1등급을 갈 수 있는 비법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이 전혀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요 강의 하나만으로 충분히 여러분의 성적이 오르니까 한번 제 해설 강의와 더불어서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